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매입한 부동산들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이 목포 도시가스에 추가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다음 주 중에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구 인양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내일부터는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남 청소년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참가자들이 특정 지역에 치우쳐 선발됐다는 비판이 일자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가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철학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MBC가 목포시의 매입 부동산을 전부 살펴봤더니 사실상 될 대로 되라는 식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목포시는 공적으로 활용하겠다며 2020년부터 10건의 건물과 땅을 사는데 45억 원을 썼습니다. 혈세로 매입한 건물들은 근대역사 공간의 정체성을 담고 있을까? 목포시가 1억 3,400만 원에 매입해 2억 7,500만 원을 더 써서 수리한 2층짜리 건물입니다. 출입문은 잠겨있고 유리창 너머 내부는 창고와 다름없습니다. 시민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문화 실험 공간으로 출발한 꼼지락 실험실 1관입니다. 여기 문 열어요? 안 열는데? 못할 때는 한 번씩 열고. 한 번씩. 매입에 1억 2,700만 원, 시설 공사에 3억 2천여만 원이 투입된 꼼지락 실험실 2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유 주방, 소통과 교류를 위한 공간이라는데 역시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1억 5천여만 원에 매입해 목포 주전부리를 판매했던 매장은 먼지만 쌓인 지 오래입니다. 여름에 그만둬서 안 되니까 한 달도 못 있을 거예요. 목포 민어거리의 자투리 땅. 무허가 상태였던 건물이 철거되면서 공터만 남았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43제곱미터 13평의 기다란 공간을 개방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1억 4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저쪽으로 길 낸다고 그러고 생활을 좀 그거 가는 길이 좁으니까. 1억 4천짜리 땅은 고작 관광 안내판 놓을 장소로 추진 중입니다. 부지가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뭐 적극적으로 저희가 뭐 휴게 공간이나 이런 것까지 만들기는 힘들 것 같고 간단하게 안내판 같은 거 좀 설치해가지고. 3억 3천만 원에 매입해 리모델링에 2억 2천만 원이 든 사거리 모퉁이 건물은 보수 정비까지 다 끝내놓고도 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선착 문화 플랫폼이라고 좀 사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정확하게가 결정이 안 나가지고.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에 8억 원이 투입된 갑자옥 모자점은 모자를 전시하는 모자 갤러리 1관. 절차를 무시하고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 가족에게서 매입한 총 사업비 10억여 원의 건물은 체험 중심 모자 갤러리 2관으로 추진 중입니다. 특혜 매입 의혹이 제기됐던 총 사업비 4억 6천여만 원짜리 폐창고는 근대 건축자재 보관센터로 만들고 있지만 정작 전시할 건축자재는 기와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 자산에 대한 건축 자재를 보관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시나 체험 형태의 공간이 필요하다. 건물을 왜 샀는지도 납득이 안 되고 활용 방안도 주먹구구 임기응변식. 담당 공무원마저 수차례 바뀌면서 500억짜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 중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가 다음 주 중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5억여 원의 미납금을 안고 있는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은 목포 도시가스에 기존에 제시했던 담보물에 본인 소유 땅 2곳을 추가해 공시지가상 23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도시가스는 담보 설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면 가스 공급을 재개할 방침이며 이한철 회장의 대시민 입장 발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 의회는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들이 잠적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나광국 의원은
도민의 세금을 들여 추진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이 불법 체류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의 대비도 하지 않은 전라남도는 반성하고 보증금 제도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가 오늘 목포로 예인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목포 해경 전용 부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종호 기자, 청보호가 해경 부두로 들어왔나요? 네, 지난 4일 서해상에서 전복됐던 청보호가 목포 해경 전용 부두로 예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9분 이 청보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성공했었는데요. 청보호는 오늘 오전 8시 40분 신안 소호사도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0시간 만에 목포 해경 전용 부두로 도착했습니다. 당초 청보호는 오늘 곧바로 목포의 한 조선소로 옮겨질 예정이었는데요. 강한 조류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신안 남태면 5도 선착장 인근에 잠시 멈춰 선박 상태 등을 1차로 확인했습니다. 또 조선소 내부 사정으로 오늘 밤에는 목포 해경 부두에 잠시 정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보호는 내일 목포의 한 조선소로 다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후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해경은 예인에 앞서서 내부 CCTV와 기관, 엔진 모니터 등 증거물들을 확보해 국과수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청보호 선내에서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남은 실종자 4명이 선체에서 해상으로 유실됐을 것으로 보고 해상 수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청소년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이 특정 지역에 치우쳐 선발됐다는 비판이 일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호주로 출발한 전남 지역 중학생은 50명.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참가자들로 4주간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어학과 문화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1인당 900만 원에 해당하는 연수비의 80%에서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는 만큼 모집 당시 경쟁률은 10대 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가운데 78%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고 8개 시군에서는 한 명씩도 선발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금 2023년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대상자가 50명을 선정하면서 8개 시군은 한 사람도 지금 배정이 지금 안 됐죠.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를 주관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측은 시험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했다는 입장. 전남 도의원들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 취지에 걸맞지 않고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 단위의 교육 환경하고 군 단위 환경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더 선발 과정이 더 유리하잖아요.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한번 쿼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흥원 측은 올해는 선발 인원을 80명으로 늘리고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선발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교육청과의 협력도 더욱더 강화하도록. 올해도 7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될 예정인 전남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지원 예산도 선발 인원도 늘어나는 만큼 전남의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적에 걸맞는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국전력이 농산물 저온 창고의 보관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한전이 앞으로 농작물 저온 창고의 보관 품목을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과 임산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전은 이를 위해 TF팀 활동을 통해 농사용 전력 등 합리적 사용을 위한 종합 대책을 2월 중에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가 열린 영광과 한평 지역에서 무안군 유치협의회 명의의 군공항 이전 찬성 결의문 서명 용지가 돌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의문에는 무안군과 인접한 한평군과 영광군에서 유치 활동이 펼쳐지고 있어 군 공항이 이전할 경우 무안군은 피해만 입을 것이라며 주민 설명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가 이전 비용과 후보지를 산정해 둔 무안과 고흥, 해남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공무원 전입시험을 치를 수 없는 기준에 음주운전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현재 행정직과 농업직 공무원 전입자 선발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입 제외 대상을 명시하면서도 성폭력 등 5개 범죄 조항 가운데 음주운전만 제외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남도 의회 안팎에서는 특정인을 내정해놓고 선발 기준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회 박용식 의원은 주차 공간을 공유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정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목포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6만 9천여 건으로 목포 시민 3명 중 1명꼴로 과태료가 부과될 만큼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무안경찰서는 만취 난동을 부린 목포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들을 업무 방해와 상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무안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카페 주인과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해당 형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 선관위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뒤 금품을 수수한 잡지사 대표와 축제 후원금을 받은 축제위원장 등 5명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잡지사 대표는 지난해 10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표지 모델과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10만 달러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욱 지사는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인명구조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도민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박홍렬 시장은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정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창용 총재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책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흥군 의회가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장흥군 의회는 현재 수도권의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돼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과 기업 입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신안군은 올해부터 작은 섬 주민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을 정액 추가 지원합니다.